부업으로 월천 벌기 요즘 너무 많지 않나요? 월천을 벌었다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은 어떨 것 같나요? 매일 안절부절 못하고 다른 곳에 신경 쓸 틈도 없이 일에만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하나같이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진지하면서도 부업시장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부업으로 월천을 벌어도 불안함 때문에 불행해지기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 영상을 보시면 퇴사 이야기, 부업 이야기, 제휴 마케팅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속성이 없으면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벌더라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 부업으로 월천 벌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부업 수익을 인증하면서 강의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할까요?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는 불확실한 수익 때문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최적화를 시킨다는 개념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아무리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라고 해도 아직도 경쟁률이 높고 선호하는 배우자 직업으로 뽑히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공무원이 가진 안정된 직장과 비교적 보장된 노후, 바로 이 두 가지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은 아직도 인기가 많은 것입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연봉이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퇴직하고 나오는 연금을 생각하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 공무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한 말씀이세요. 물론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부업 시장으로 오면 월에 1,000만 원을 벌더라도 안정적인 구간에 들지 않습니다. 최적화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실제로 저는 월에 1,000만 원을 넘고 나서 몇 달 뒤에 그 아래로 떨어진 적도 있고 월 5천만 원을 넘고 나서 월 1억으로 금방 가나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 수익이 고정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무리 광고를 잘해서 광고주를 만족시켜준다 해도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전략을 또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부업이나 사업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부업이 전업이 된 저는 현재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은 없지만 언제 걱정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공부하고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독자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업을 하거나 할 생각이 있다면 월에 1,0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월에 1,000만 원을 벌었으니 안정적인 구간에 들어왔을까요? 그게 얼마나 유지되냐가 중요하겠지만 확실한 건 절대 안정적인 구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고 어떤 외부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정한 시장에서 논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방심하게 되는 것도 큽니다. 몇백억, 몇천억 수준의 회사가 도산당하는 걸 보면 이상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이 정도 수익이면 조금 쉬엄쉬엄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있다가 타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별로 욕심이 없는 사람도 부업시장에 들어와서 전업으로 넘어가면 집요하게 달려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함의 요소를 어떻게 이겨내는 게 좋을까요? 사업을 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극복했던 행동이나 순간들을 공유해보자면 첫 번째는 최후의 곡간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큰 사기를 당했을 때 만약에 제가 모은 수익으로 사치를 부리고 집을 사지 않고 외제차를 샀더라면 그때 조금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 상황이라면 타격 본 것보다 당장 수익이 훨씬 많다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와 비슷한 시기에 같이 사업을 시작하다가도 무너지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쌓아놓은 자산이 많다면 평소에 즐기고 살면서 이런 상황이 몇 번 오더라도 다시 일어나는데 금방 회복이 되겠지만, 저는 사실 대학 학부가 벤처중소기업학과였던지라 창업 5년 이내 망하는 확률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서 그런가 보수적으로 대처해왔던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로 최후의 곡간, 위험한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인 거죠. 두 번째는 멘토가 있으면 좋다는 점입니다. 저는 멘토가 많이 있는데 그 멘토라는 게 제가 따라잡고 싶어하는 대상도 아닐 뿐더러 저보다 먼저 부업이나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멘토로 삼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관없이 경험이 저보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는 항상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향이 저랑 비슷한 멘토도 있고 완전 다른 멘토도 있는데, 모든 조언을 듣고 저의 방식과 가장 어울리는 방향으로 저만의 방식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조언은 조언이지만 그 말을 100% 믿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상황이 100%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분들의 조언이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던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안함을 재미로 바꾸라는 점입니다. 불안한데 어떻게 재미로 바꾸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업이 재미가 없으면 어느새 하기가 싫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 에디센스 블로그를 할 때 친구들한테 엄청 많이 알려줬는데, 이게 돈을 벌리더라도 매일같이 글 쓰는 게 고역이면 그걸 지속하지 못하더라고요. 이전 영상에서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재미가 정말 큰 요소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거나 정말 큰 전환점이 와서 이 부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예외이긴 해요. 너무 절실하기 때문이죠. 대부분 부업을 하신다는 분들은 그냥 추가 수익을 위해 시도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벌고 계신 돈이 있으니까 이 부업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것과 맞물려서 그냥 그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흥미가 떨어지면 바로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는데, 부업은 이렇게 하면 성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10만원, 20만원 이 정도는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월 1000만원은 가기도 힘들고 간다고 하더라도 지속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의 경우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재미있고 마케팅이라는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제가 하는 방식을 통했을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지속하기가 힘들어서 수익이 나더라도 하기가 싫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수익은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게 불안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성을 높이려면 자신이 흥미있는 분야를 하면 좋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동기부여가 어디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죠. 오늘은 부업으로 월천 벌어도 불안한 이유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갖추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솔직히 저도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경험의 폭이 깊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